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경제인사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뭐 미국 시장 보니까 오히려 하루 지나서 더 FOMC 충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어제 FOMC 결과에 대해서 예상 수준의 점도표 상향 수정이었다. 이렇게 분석하신 리포트를 봤어요. 이제 시장은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할까요? 예, 일단 어제 그 점도표, 그러니까 4.6%에서 5.1% 이제 예. 중간값이 상향 조정됐죠. 사실 뭐 그렇게 점도표가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미국의 물가가 지금 아직도 7%니까 예. 연준 입장에서 점도표를 결국 유지한다는 얘기 자체는 결국 금리 동결한다는 의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그널을 이제 던져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연준은 여전히 물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좀 시그널을 좀 던져주기 위해서 점도표를 뭐 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럼 바라보는 건 뭐겠느냐라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네. 이 부분을 사실은 시장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러한 배경에는 이제 물가 리스크 자체는 어느 정도는 사실 좀 정점을 좀 지났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결국 연준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물가보다는 이제 경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시장의 관심 포인트가 계속 옮겨질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루 지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이 예.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전에 보면 이제 지표가 부진하면, 그러니까 bad news is good news라는 예.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bad news는 그냥 bad news로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으로 하여금 이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침체될 거야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강하게 보내주고 그것에 자꾸만 이제 시장이 좀 반응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좀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금리라는 수렁에서 발을 채 빼기도 전에 벌써 네. 이제 경기라는 수렁으로도 좀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 1분기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를 예상을 하셨는데요. 1분기 종료되더라도 그 수준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좀 이제 내년도 경기라든지 주식시장이 좀 풀어가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1분기에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고 그렇죠. 또 이 시장에서 일말에 내년 뭐 하반기 또 내년 말 정도 가서 정책 금리가 인하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제 이제 연준이 발표한 그 경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 내년도 0.5%를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PCE 물가는 3.1%로 사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자회견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상당 부분 낮게 평가한 파월 의장의 내용들을 보게 네. 되면 결국 완만한 완만한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완만한 경기 침체 국면 안에서 굳이 연준이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했던 더 멀리 더 높게라는 부분에서 더 높게보다는 사실 더 멀리라는 부분 네. 자체가 사실은 내년에 금융시장이라든지 경기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향후에 내년 들어가서 조금 이게 변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그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큰 어떤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주로 동결을 많이 하는데 정작 연준은 이렇게 과거 그 사례를 보니까 오늘 뭐 아침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오고 보니까 그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네. 과거에 금리를 올리고 얼마 지나서 내렸는지 보니까 긴 게 1년 4개월, 14개월인가 그렇고 짧은 거는 2달 만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금리 수준을 5.0%로 예상하셨는데 그 점도표상 내년 정책금리 중간값이 5.1%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앞으로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물가와 관련돼서 뭐 지금 10월, 11월 소비자 물가가 뭐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좀 물가의 하락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유가가 지금 배럴당 70달러대에 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제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내년부터 에너지 쪽에서는 상당한 기저 효과가 그러니까 상승률을 보면 하락이 나오겠죠. 그 부분 자체가 물가를 상당 부분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임대료 쪽에서의 상승폭 둔화 자체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마 내년 1분기부터 가시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시차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물가의 하락 속도 자체가 내년 1분기에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뭐 한 5% 내에서 종결이 되고 그러면은 2월이나 3월에는 뭐 베이비 스텝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게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주목되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예.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찌어찌 벌써 3.4%까지 예, 떨어진 많이 상황.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장단기 금리 역전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 종료를 넘어서 금리 인하까지도 사실은 이제 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내년 연준의 스텝 자체가 일단은 뭐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뭐 두 차례 정도의 베이비 스텝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어제 발언이 그 내년엔 금리 인하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네. 해가지고 결국 채권 시장에서는 인하를 점치지만은 좀 상당 기간 내년에는 그냥 금리도 안 내리면서 물가는 그냥 조금 내려가는 이런 국면이 이어질 거로 봐야 될까요? 예, 뭐 내년은 뭐 물가는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반기는 좀 하락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이게 기저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물가가 우리가 뭐 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2%대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그렇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22도 사실은 금리를 50bp 올렸는데 어저께 22가 이제 그 수정 전망을 하면서 내년도 물가를 전망치를 6%를 제시했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뭐 상대적으로 뭐 미국은 3% 이제 PCE 물가를 제시를 했는데 그 이제 연말 사실 가봐야 아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존의 이제 저물가 환경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깨진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저께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강조를 한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뭐 인구 구조 문제라든지 이민자 문제로 인해서 임금 상승이 잘 둔화되지 않는다. 네. 또 우리가 뭐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공급망 문제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물가 환경으로 가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내년에 이 중물가 환경 자체가 뭐 정책금리도 제대로 못 내리고 시중금리 자체도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경기 자체가 반등하는데 강한 힘을 좀 부여하기 좀 어려운 예.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좀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하신 대로 중물가 중금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시장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예, 그 부분이 가장 좀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소비자라든지 뭐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중물가 환경에 어떤 예. 나가긴 하지만 그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수준 자체가 상당 부분 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그렇죠. 시각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중물가 중금리 흐름 뭐 여기서 익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조금은 뭐랄까요 물가 쪽에서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아줘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료라든지 네. 뭐 이러한 쪽에 조금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좀 서프라이즈와 같은 어떤 이벤트들이 좀 발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정말 경기 침체가 골이 깊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좀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네. 뭐 경기하고 이 물가 사이에서 상당히 그 뭐 밸런스를 사실 어떻게 맞춰가느냐라는 부분이 내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종합하면 내년 시장의 키는 금리에서 이제 경기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면을 굳이 찾자면은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지 달러가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경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요? 예. 올해 우리나라 뭐 경기도 경기지만 이제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했던 예. 원인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들면 하나는 이제 뭐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제 성장주의 급락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유가 환경에 따른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 적자폭 확대. 올해 이제 연간 한 500억 달러 사상 최대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에너지 리스크. 세 번째는 이제 중국 리스크가 아마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괴롭혔던 주된 요인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성장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건 우리의 어떤 영역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예.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유가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에너지 쪽의 수입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 우리나라 연간 한 10억 배럴
수입을 하니까 10달러만 떨어져도 1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개선 효과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효과 자체가 결국 우리나라 뭐 기업이라든지 기업의 결국 이제 뭐 생산 비용을 떨어뜨리고 하는 부분에서 뭐 기업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물가라든지 이러한 쪽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내년도 경기를 보는 데 있어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달러 약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자금 자체가 달러가 킹달러 현상이 계속된다면 계속해서 뭐 미국으로 가든지 뭐 안전자산으로 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텐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고 뭐 중국의 뭐 상황은 조금 봐야 되긴 하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준다라고 하면 자금들 자체가 조금 이제 이머징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주식시장이라든지 경기에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의 금리가 일단 좀 더 올린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별한 서프라이즈가 없고, 그리고 유가라 이런 뭐 달러 수준이 스테디하게 간다면은 결국 이제 그것이 상수가 되고 변수가 남은 건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 여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뭐 봉쇄 완화 움직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오히려 좀 하락하는 등 뭐 어떻게 경기가 딱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중국 11월 지표가 나왔는데 뭐 당연히 부진할 거로 이제 예상을 했고 또 부진을 했습니다. 근데 부진폭 자체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좀 심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중국 성장률이 2%를 달성하지 못하는 아무 이례적인 현상이 사실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뭐 경기가 저점이면은 뭐 다행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 근데 특히 그것을 이제 기대감을 키워주는 게 중국이 다행스럽게 제로 코로나 방역책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이제 시중에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한데 사실은 그 효과가 조금 가시화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요새 뉴스를 들으셔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저희가 어떻게 된지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통계를 믿을 수가 없죠. 예, 이제 사실상 보면 이제 코로나 암흑기에 오히려 좀 들어간 부분들이 우리가 연초에 겪었던 것처럼.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것에 대한 충격 자체를 일단은 중국이 벗어나야 뭐 그 다음에 경기 반등이니 뭐 위드 코로나 특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이러한 암흑기 자체는 최소한 1분기 정도는 사실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겨울이란 특수성도 춘제가 또 있죠. 예, 또 춘제 1월 동안에 이제 이동도 또 못하게 할 가능성도 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정책적인 방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기나 그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빨라야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사실은 좀 앞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그 기대감보다는 좀 펀더멘탈 자체의 개선을 조금 기다리는 어떤 그러한 좀 인내라 할까요? 좀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건 우리나라의 한정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시장 불안 요인인데 연말 자금 시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CP 금리가 내려가긴 했지만 단기물 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행스럽게 조금 12월 들어오면서 말씀하신 그 CP 금리도 뭐 1년 한 4개월 만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해서 조금은 정부의 정책 뭐 이러한 것들이 효과를 보고 있어서 자금 경색 현상이 조금은 완화되는 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보면은 조금 이제 흥행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라는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금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부동산. IMF도 어저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경고를 하고 나섰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 초에 한 번의 금리, 최소 한 번의 이상의 금리는 이상을 할 거다라고 보게 되면 계속 부동산 시장에 주는 압박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부동산 시장이라는 부분 자체는 뭐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말씀하신 그 자금과 관련된 뭐 부동산 PF라든지 뭐 이러한 자금 경색 자체를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내년 초 우리나라 어떤 경기라든지 금융시장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과연 연착륙할 수 있느냐. 아니면 경착륙하느냐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주목이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말씀 종합해 보면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각종 리스크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것의 정점은 공통적으로 보면 내년 1분기 정도에 몰려 있지 않을까 좀 내년 한 2, 3월 정도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